구독자 300만 돌파 방송 이후 본인의 동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시 20분쯤 승조집을 나와서 10분 정도 걸어서 공원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하나 사서 야간 런닝 나온 승조를 만났어요. 그게 몇 시경이었죠? 정확하진 않은데 한 11시 40분, 45분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는요? 승조랑 잠깐 얘기하다가 승조는 마저 런닝 간다 그러고 저도 거기서 일어나서 PC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는 게임만 했고요. 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4일 0시 30분부터 01시 30분.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만난 것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과 사건 시각까지 피고인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을 함께 보시죠. 4월 23일 23시 20분 피고인은 파티를 마치고 이승조의 집을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그 후 혼자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10분 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승조와 마주치게 되고 둘이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이승조는 공원 안쪽으로, 피고인은 10분 거리에 있는 PC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0시 5분부터 새벽 4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PC방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은 있는데 3시간 55분 동안 피고인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PC방의 CCTV의 사각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리는 PC방의 가장 안쪽 맨 끝에 위치해서 CCTV의 사각에 놓인 자리입니다. 이 PC방에서 유일하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리 바로 옆에는 이렇게 쪽문이 위치해서 CCTV가 없는 비상 계단을 통해 사건 현장까지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 피고인의 진술 녹화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죠. 원정 씨, PC방에 있으면서 뭐 했죠? 게임했어요. 4시간 동안 게임만 했습니까? 뭐 중간에 음료수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럼 PC방 구조 좀 여기다 그려봐 주실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4시간 동안 PC방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PC방 구조가 기억이 4월 안 나요? 24일 0시 5분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PC방에 있었다고 말해오면서도 PC방 내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4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건물 내부를 기억 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PC방에 계속 있었다는 증거로 라면과 음료수를 먹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1시 30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사망 추정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서를 분석한 마연희 심리분석관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진술서인데 먼저 보시죠. 증인은 이 진술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숨기려고 한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셨죠? 진술서 전체를 놓고 보면 사건 전의 내용에 대해 피고는 5문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건 시간대, 그러니까 피해자 이승조를 만났을 땐 2문장, 그리고 PC방에서 집에 갈 때까지는 18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시간대에는 또박또박 언급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이승조를 만난 후부터는 이 많은 진술 내용 중에 딱 2줄 정도 외에는 그 사건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십니까? 너무 자세히 말하게 되면 거짓이 드러나게 될까봐 짧게 진술하거나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본인의 범죄 행위가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짧게 이야기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재영의 진술서에서 묘사되지 않은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피해자 이승조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가장 상세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일 수 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승조와 어떤 얘기를 했고 이승조의 표정은 어땠고 기분은 어때 보였는데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등 정작 드러나 있어야 할 것들이 진술서에 드러나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술서를 통해서 본 피고인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소중한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은 사람의 심리인가요? 아니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인가요?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진술서가 일단 이상해. 확실한 거. 이어 있습니다. 피고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이며 이 진술서는 피고인이 감정을 정리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분석에 대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 분들 지금까지 재판을 지켜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피고인에게 질문 있습니다. 진술서에 피해자 이승조를 만난 부분을 두 줄로 쓰셨는데 그때 오고 갔던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승조는 그날 라이브 방송이 계획대로 잘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지 않냐고 장난을 쳤고요. 그리고 이따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 그랬는데요. 전 내일 마시자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이승조의 마지막 말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저의 마지막 말은 기억합니다. 내일 보자였습니다. 나 진짜 갑자기 머리가 쎄하얘졌어. 진술서에서 아무런 감정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자기가 듣고 갑자기 연기를 하듯이 뭔가 그렇게 굉장히 슬픈 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장님, 사망 추정 시각에 해당하는 새벽 1시에 전화를 건 김석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승조님 300만 구독자 축하 파티인데 나와야죠. 증인은 사건 당일 새벽 1시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왜 전화를 했죠?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댓글들이 장난 아니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나서 잘 풀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승조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길래 그래서 재영이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괜찮냐고, 승조 형이랑 잘 풀었냐고 물어봤더니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승조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나요? 네. 승조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편의점에서 봤어. 승조가 한 잔 더 하자고 했는데 난 힘들다고 뺐어. 뭐 러닝하고 집에서 혼술이라도 하겠지. 형은 계속 PC방이야? 너 전화하기까지 깜빡 졸았다 야. 나 뭐 좀 먹어야겠다. 술 깨니까 출출하네. 이후 피고인과 만난 적 있나요? 네. 승조 형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어때 보였나요?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자기가 그때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때 술을 같이 못 마시는데 너무 한이 된다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용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휴대폰의 서비스인 타임라인 서비스입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검찰은 PC방 쪽문을 이용해서 사건 현장에 다녀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휴대폰 없이 다녀온 것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월 24일 0시 5분 이후에 PC방을 나가 사건 현장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려 0시 25분에 도착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같은 날 0시 30분부터 1시 30분이니까 마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승조를 찾아 살해를 하고 자살을 위장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각까지, 그리고 1시에 김석준의 전화를 받기까지 단 여유 시간 15분. 이 모든 것을 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시간이죠. 여보세요? 형? 안전해. 통과돼? 만약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 바로 직전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하셨죠? 한 번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가 가고 있었나요? 아니요.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끊었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는 안내 멘트는 휴대폰 기지국에서 휴대폰으로 위치를 보냈는데도 위치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지하실이나 통화권 이탈 지역에 있을 경우 나오게 되는데요. 기이하게도 피해자 이승조 씨의 휴대폰은 사건 현장은 물론이고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이승조의 휴대폰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승조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재판장님, 목격자 최동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사건이 있던 4월 24일 공원 근처 터널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셨죠? 네. 그때 보신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으로 진입하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재영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피고인을 목격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버스 막차가 밤 12시 15분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놓치고 조금 걸었으니까 한 12시 20분에서 25분이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어때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녹색 점퍼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검정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목격자가 터널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원재영이 입었던 의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터널을 지나면 공원 조깅 코스가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사망 현장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0시 30분부터 01시 30분 사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던 피고인은 왜 0시 20분에서 25분쯤 공원 근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이상하네.